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첫째, 둘째 시간에는 제가 권리관계를 해드렸는데, 요게 또 뭐 그걸만 쫙 나가면 더 재미없습니다.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파리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고, 또 최근에, 여러분 이제 세종시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원래가 민자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안성까지 추진을 하고, 안성서부터 세종시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놨는데, 아무래도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건 둘째 쳐놓고 일단은 공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도로를 놓게 되면은 하나는 뭐냐면 민자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사업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재정사업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국가에서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리에서 포천까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민자사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부터 고양동 이제 행신지구서부터 문산까지 이제 서울 파주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민자고속도로가 되는데 제2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구간이 있고 재정사업 구간이 있고 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유념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구리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구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러죠. 이제 경기도 하남을 거치고 이제 광주를 거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구리를 하남을 해드릴까라고 그러다가 하남에 대한 거는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제가 좀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제 제자들에게 이제 강의한 내용이 광주시가 있기 때문에 그 광주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잠깐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리분석으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창도 가고 세종시도 가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대도시 요즘 또 많이 뜨는 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천안 쪽이 되고 그러는데 뭐 천안이라든가 뭐 이러한 쪽을 이제 다들 섭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 분석 강의를 이제 어디서 들으시거나 자료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분석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 또 저명하신 분들이 지역 분석하는 거고 그 차이점을 한번 봐보시고 평가는 여러분이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당 지역을 분석을 하려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어느 부분들이 있게 되냐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남시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성남에서 성남의 산업단지를 넘어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한 삼동이라고 그러는 데죠. 그리로 해서 이제 경안리로 가서 이제 곤지암으로 가는 방향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서울선 일단 내려가는 방향을 봐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을 중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중부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부 그러면은 남한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을 이제 지나면서 바로 뭐냐면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이제 퇴촌이라고 그러는 데가 나오게 되죠. 퇴촌이라는 데가 나오게 되죠. 이제 서울 분들이 가장 그래도 지금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관심 많은 지역이 이제 퇴촌이 되고, 그 다음에 경안동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경안리 그래서 이제 일단 경안이다라고 그러는 데가 광주시청 소재지가 경안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늘상 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경안이기 때문에 경안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경안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만나는 것이 이제 곤지암이 됩니다. 그렇죠. 곤지암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면은 용인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오포라고 그러는 데를 만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도 광주를 분석을 할 때는 딱 4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시청 소재지가 있는 경안동은 그저 그러니까 그렇게 빼놓고 봐보면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남한산성이 있는 중부관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퇴천관례,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곤지암, 이천 쪽으로 가면은 곤지암, 그 다음에 용인 쪽으로 가면은 오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주로 봐보면은 이 경기도 광주라고 그러는 이 자체는 한강하고 직접적인 수계관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안 3,400만 명이 먹는 한강물을 취수하는 장소 바로 옆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조건이 많고 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이죠. 이런 거에 의한 내용,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었던 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가장 뭐냐면은 서울하고 인접돼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됐던 데가 제1호가 어디냐면은 하남시입니다. 제2호가 광주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하남 난리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남 말고라도 보면은 이제 또 경기도 광주가 난리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중부 내륙선에 의한 이제 이 철도가 어디냐면은 부산까지 가는 거는 둘째 쳐놓고 이것이 이제 거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경기도 광주시를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다음 도로가 바로 뭐냐면은 중부고속도로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경부선이 있다. 경부선 철도가 있는데 다시 중부선 철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천 부발까지, 또 부발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현재 공사 중이죠. 부발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충주까지 지금 철도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 충주까지 되는 선이 중앙선하고 청량리에서 내려오는 중앙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천을 지나서 충주에서 만나게 되면 충주에서 어디 가냐면 김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김천에서 거창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영주를 거쳐서 지금 얘기한 부산까지 내려가는 철도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김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함양을 거쳐서 내려가는 거제까지 가는 새로운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려가는 선은 제일 먼저 대전까지는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로 가고 목포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하나의 철도, 도로로 말하면 제1번 국도가 있듯이, 그리다가 2번 국도가 저 고속도로가 생기는 게 지금 얘기하는 중부 선이 되는 거죠. 요 고속도로가 지금 생기는 것처럼 바로 철도도 그와 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하남이라든가 뭐 또 하남은 이제 서울에 너무 이제 인접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위례 신도시의 영향이 가장 크죠, 하남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는 지금 얘기한 대로 고속도로가 세종고속도로가 또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신설되면서 서울하고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동부권, 수도권에 있는 동부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내용도 위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역사나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고 제가 이 PPT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것은 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필요한 도면이 나오면 카메라를 갖고 계시다가 찍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화면 나오는 걸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현재 요거는 이제 그 2017년도 이제 그 1월 달 자료로 해서 뽑아놨습니다. 현재 세대 수는 123,607가구. 그 다음에 총 인구는 31만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이 따블인 60만 명을 목표로 이제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이 나와 있고 뭐 법정동이 나와 있는데 가장 적은 것은 31만 명이 과연 얼마로, 왜 그러냐, 인구는 웬만한 지역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데 또 얼마로 늘어날 건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번 봐보면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중에 하나가 평택이죠. 평택도 지금 어디냐면 98만입니다. 그다음 지금 또 어디냐? 지금 여러분 남양주 같은 데도 있죠. 남양주 같은 데도 인구가 지금 어디냐면 98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마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지역의 인구 목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도시가 발전하면서 커지면서 땅값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도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봐보면은 중부권의 강자, 제가 이제 광주시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 같은 중부고속도로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그 이제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원간 이제 그 지금 현대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남양주 있는 데에서 구리시에서 출발해서 내려가 있는 세종고속도로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바로 뜨는 지역이 오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중부, 퇴천, 오포, 곤지암 그래 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퇴천 같은 데면 세컨하우스. 그렇죠. 곤지암 같은 데는 이제 주거와 그 어떻게 말하면 상업과 공업이 어우러지는데 중부 같은 데는 이제 주거용, 그 다음에 이제 경안 같은 데는 지금 얘기하는 시청 소재지다 보니까 주거와 행정타운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포는 뭐예요? 그러면 오포 왜가? 그러면 오포 뭐 때문에 가? 그러면 땅 보러 가? 그러면 뻔한 거예요. 공장 보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공장의 시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포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포 밑에가 여러분 용인읍이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그 바로 우리는 어디냐? 성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포가 또 새로운 주거지로 또 상업에 관련된 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성남이 지금 경기도 광주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놔주고 염두하시고 땅을 갖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이제 수도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 제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는 다른 일반 자료고 뭐 다 같이 여기가 뭐가 생기니 도와집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분석할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 요 내용에서 우리는 법률적인 것도 내용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개발계획은 전국개발계획이 있어요. 이 전국개발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이게 전국계획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시도의 계획이에요. 왜냐?
이제 전국 계획을 할아버지 계획이라고 보자. 두 번째 시도의 개발 계획을 아버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군 개발 계획을, 이거는 나예요, 나. 나는 시군은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군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부위에 있는 바로 우대에 있는 아버지 계획인 시도 발전 종합계획의 범주 안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시군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이게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죠. 지도가 있고,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고속도로 계획, 철도 계획, 뭐 어디권 개발 계획,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군장권, 아산망권, 무슨 뭐 지금 저기에 가면 대구 포항권 이래 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권역별 개발 계획이다 그런 건데, 그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수립된 거예요. 그 안에서 시군 개발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전국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발전종합, 왜냐면 경기도가 저거니까 발전종합계획에 나와서 거기에 광주시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인천, 원주, 강릉, 속초를 연계하는 중부 내륙축의 포함. 그런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것 중에서 자 여기에 영종도가 있어요. 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에서 여기에 가게 되면 알펜시아, 보통 얘기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에요. 아셨어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가려면은 영종도에서 서울을 거쳐서 청량리로 해서 가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은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해서 성남으로 해서 지금 놓여있는 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천까지 가서 요 밑에 여주까지 가면 여주 바로 다음이 뭐가 냐면 평창이에요. 그래서 예스 평창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남아프리카 더반에 그 이제 김연아하고 뭐 대통령하고 이제 가가지고 우리 평창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평창에다가 어떻게 되냐, 1시간 영종도 공항에 떨어지시면은 55분이면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이내로 공약을 갖다 그러는데, 그 선이 제1의 안이 청량리로 가는 안, 제2의 안이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이천을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여주에서 강만 건너가면은 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원주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노선이 나왔는데 이 2번 노선이 상당히 유력시 됐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건설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선을 활용하겠다라고 그래서 현재는 알펜시아까지 가는, 소위 말해서 동계 평창 올림픽까지 가는 노선은 1번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연결을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천, 원주, 강릉, 속초를 연계하는 중부 내륙 축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 축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지금 원래가 이게 제2공항철도입니다. 아셨어요? 제2공항철도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수질에 대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일단은 하여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이제 권역을 봐보면은 3대 권역이 있는데, 항상,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변 금지 구역이라고 그래요. 첫째, 소변 금지. 사람이 버리는 물을, 소변을 뭐라고 그래요? 오수라고 그래요. 공장이 버리는 오줌을 뭐라고 그래요? 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변 금지 구역에서는 사람이 가서 오줌 누치도 말고 공장이 가서 오줌 누치도 마라. 무슨 얘기냐? 오폐수 정화 처리를 요구하는 시설의 입지를 되도록이면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좀 규제하고 사람이 사는 것도 규제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그래요. 자연 그대로 놔둬라 이거. 그래서 이 자연보전 권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강을 갖다가 둘로 가서 갈라진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양평에 가면 양수리죠. 양수리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대성리로에서 춘천까지 가는 길 있죠. 사실은 제가 진로그룹에서 있으면서 토지를 매수하는 거에서 가장 뭐 잘했다라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잘못했던 것이 대성리 일대 땅입니다. 여러분, 대성리 역사서부터 그 뒤까지 약 한 3만 평선 정도는 진로 땅이었습니다. 그 매입 장본인이 접니다. 근데 요것을 언제 했냐면 87년도 올림픽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뭐하고 그러면은 대성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것이 90년도, 3년이 지나고 난 90년도에 지금 얘기한 한강 오폐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제1권역에서 벗어난 제2권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매입하고 3년 후에 그게 이제 되는 바람에, 근데 제가 좀 더 보는 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았지만 좀 더 보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상당한 저 그때는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대는 아주 훤히 잘합니다. 이 대성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왜냐, 내가 매수해놨으니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겠어요. 그게 그 유명한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럼 자연보전권역은 어떻게 했냐? 팔당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TV에서만 이제 한 몇 년을 이제 강의를 해서 그건 한 400~500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비방송 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다가 소변을 나가지고 소변이 팔당댐에 모여들면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팔당댐에서 조금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분 덕소라고 그러는데 만나게 되죠. 덕소 만나시잖아요. 팔당댐 바로 아래. 덕소는 자연보전권역이 아닙니다. 구리시도 자연보전권역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연보전권역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변이, 그러니까 오폐수가 팔당댐 안에 모여있는 유로 글로 들어오는 선은 모두가 자연보전권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과 그 인접시구는 너무 구데기처럼 바글바글 모여있다. 그래서 요거는 과밀억제권역에 너무 과밀돼 있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나머지 노란 지역은, 이거는 뭐냐? 널널한 지역이에요. 널널하죠? 널널하다. 널널하다가 아니고 널널하다라고 그래야 되죠. 널널한 지역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 널널한 이러한 지역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안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공장이나 또 아니면 대규모 시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옮겨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수도권 정비 계획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야, 팔당댐에다가 네가 가다가 소변을 보면은 내가 그 소변을 갖다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남으니까 오줌 넣지 마라. 라우리는 자연보전권이요. 두 번째, 서울과 위성도시가 너무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나머지 널널한 지역, 여유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권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 3대 권역인데, 그러면은 이 3대 권역에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땅이 안 보여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저라고 무슨 뭐 전지전능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저한테 교육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저에게 오셔서 이제 그 교육을 4일 동안 받고 가서 업을 개설하는데, 제가 그때 수도권 정비계획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 정비계획은 대한민국에서 수도권만 적용하는 거야. 그럼 저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는 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주도도 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취약한 지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이에요. 왜냐? 다른 것들은 열심히 달달이 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 그 중요한 수도권 정비계획만큼은 배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강의해 드릴 때 그런데, 그 중에 최고, 그러니까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제약이나 이걸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다? 하남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남시에서 와서 땅 적은다라고 그러면 그거 그린벨트지? 또 그거 자연보전권역이야.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남시에 땅 투자한 사람이 이겼어? 가지 말라고 그러는 내 충고를 든 사람이 이겼어. 간 사람이 이긴 거예요. 간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게 땅이에요. 땅 팔자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파트 팔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가능해요. 사는 사람이 누구냐, 뭐가 누구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S대 법대나 상대 나왔다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못 나온 사람은 성공 못해요? 아니면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성공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 팔자 모르듯이 땅 팔자 분명히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땅을 점검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는 거가 하나가,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제일 먼저 나라 대한민국 전체인 국토 전체를 그리는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를 개발 계획은 시도 발전 종합계획. 그 다음에 이제 시군 개발 계획이에요. 시군 개발 계획이 그 유명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를 했었으니까는, 자,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당연하게 아시는데,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신 일반인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오늘 강의하는 거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조건 내일 얘기예요. 오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건 뭐냐? 도시 기본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바로 뭐냐면 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이 내용은 상급행정기관, 아까 얘기했죠.
도시 기본 계획은 시군이라고 했죠. 시군의 아버지, 그 시군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경기도나 또 아니면 도와 시와 도라고 그랬죠. 여기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시도는 또 아버지가 누구야? 국토다, 이게 전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도시 기본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행정 구속력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기관끼리 야 인마 이건 마 전국계획에서 이렇게 한 거야. 네 맘대로 네 시도 너 뭐 경상도 전라남도 뭐 제주도 네 혼자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이걸 네 혼자 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행정기관이 상급 행정기관에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는 야 뭐 파주시 까불지 마. 고양시 너도 혼자 나가려고 그러지 마. 연천군 뭐 너도 혼자 나가려고 그러지 마. 같이 살자. 그러니까 시도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어떻게 되냐?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은 전부가 똑같은 시군이 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균형해서 뭐에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서? 시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시군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다만 상급 행정기관의 내용은 꼭 알아둬야 돼요. 아셨어요? 상급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꼭 알아둬야 돼요. 그거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가 보니까 국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도로 놓기로 했다. 반드시 놓을 필요 없다니까. 철도 놓기로 했다. 놓을 필요 안 놔도 돼. 왜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국민한테다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 이렇게 나오죠. 도시관리계획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도시관리계획은 오늘 계획이야. 오늘. 도시기본계획은 뭐라고 써? 내일이니까 불확실해.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지웠어요.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로 놓게 되면 놔야 돼. 철도 놓게 되면 놔야 돼. 그 다음에 유원지 만들게 되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만든다라고 그래 놓고는 이놈들이 10년, 20년, 30년 마구 지나간 거예요.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래 정확하게 1999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뭐가 나오냐? 이 같은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이 20년 동안 지금 얘기한 집행하지 아니하는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시기본계획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놓을 거야. 안 놔도 그만이야.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왜냐? 내일 계획이니까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다니까.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뭐예요? 내일 하기 때문에 해야 돼. 아니, 저기 도시관리계획에서 여기 도로 놓을 거야. 그러면 놔야 돼. 공원 만들 거야. 그러면 공원 만들어야 돼. 유원지 만들겠다라고 만들어야 돼. 학교도 만들겠다라고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여기는 몇 가지가 있냐? 지금 얘기한 2개로 줄었어요. 모두 52개의 시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별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땅은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100명 중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다 명함을 내밀면요, 내 앞에서는 저는 교수님하고 똑같이 토지 전공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100명 중에 서너 명만 토지 전문가예요. 나머지는 경매, 아파트, 상권, 이런 거들. 땅이 얼마나 힘든데요. 땅꾼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힘든 과정에다 경험이 필요한 거야.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 도시관리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국민한테 알려야 돼. 그럼 국민한테 알리려면 뭐야? 지금 여기 이 강의 듣는 공인중개사분들, 뭐라 그래? 공청. 국민한테 알린다니까 공청, 공남 이런 얘기 나오실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 유명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무슨 얘기냐?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1강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놓을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바로 뭐냐? 도시관리 계획. 도시관리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면은 주거용 건물만 줘야 돼요. 상업용 건물 못 짓습니다. 상업지역이면은 아파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상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에서는 공장만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이 강의는 아마 한 400~500번? 아마 한 1000번까지도 나갈 테니 보세요. 회차를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니까 이제 회차를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똑같은 강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저는 그냥 땅으로 그냥 한 10번째 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다라고 그리는 게, 1000번 강의에도 거의 지금 얘기한 비등한 강의는 없을 테니 두고 보세요. 강의할 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강의한다, 몇 번 강의하면 끄세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강의라고 그러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건 현무경.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이 시간에 적어놓은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은 내일이다, 오늘이다. 오늘. 도시 기본 계획은 언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내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도시관리 계획이다. 도시관리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한다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기로 했다가 20년이 지나면 일몰제외해서 해제해 주든가 다시 사들이든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요 내용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은 또 들으세요. 가장 그래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